이번 시간은 이제 정보와 역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이버 범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해킹이라든지 또 그런 것에서 발생이 되는 어떤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자, 그런 부분들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가 가지고 있는 자, 역기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공부해 볼 텐데요. 우선 자, 사이버 범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는 자, 기출 문제로 이제 출제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지문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좀 숙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이버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죠?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컴퓨터, 그 다음에 인터넷,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이버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좀 분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분류를. 자, 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는 분류를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제1유형이 있죠. 자, 제1유형에서 보시게 되면 자,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그러한 기반을 침해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것도 범죄죠. 그래서 주로 사이버 테러형이다. 테러 형태로 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떤 부분이 있나요? 해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폭탄 메일. 그리고 자, 바이러스를 이제 유포시키는 거죠. 그래서 감염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무수히 많은 뭐 서버라든지 아니면은 클라이언트 어떤 PC들을 파괴시켜버리는 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제2유형이죠. 자, 두 번째 유형에서는 자, 이번은 이제 사이버 공간을 이용을 합니다. 악용을 하는 부분들이죠.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온라인 사기죠. 온라인상에서 사기를 한다라든지 또 인터넷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게임들이 있죠. 그 게임을 통해서 사용자를 도용을 합니다. 도용을 한다라든지 또 아이템을 또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유형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법으로 이제 복제한 부분들입니다. 자,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불법 사이트도 있죠.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이버상에 이루어지는 이제 도박. 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훼손.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이제 사기를 공모합니다. 아예. 대담하게도.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전자 기록을 이제 정보 조작하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2유형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3유형이죠. 세 번째 유형이죠. 자, 세 번째 유형에서는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인데, 자, 게임 같은 경우에 아이템을 절도합니다. 훔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아바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가상 공간에 있는 그 인물에 대한 인격권을 또 침해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이버 범죄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유형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법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범죄와 관련한 법규는 도대체 뭐가 있는가? 자, 가상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형사처벌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형법상 보시게 되면 형법상에는 자, 먼저 이제 사기가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자, 명예를 이제 훼손하죠. 훼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모욕, 모멸감을 주는 경우, 자, 이런 건 이제 형법에 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 정보통신망이죠. 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죠.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자, 법률에 의해서, 자, 그 계정, 그 다음에 아이디를 해킹합니다. 타인이겠죠. 그 다음에, 자, 컴퓨터 사용 통한 사기, 컴퓨터 사용 사기죠. 사기라든지, 또 정보를 아예 도용하는, 자, 이러한 형태들이 바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범죄와 관련한 법규와 관련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라든지 비디오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저작권, 자, 이런 침해도 요소도 있겠죠. 소년,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바로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법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관련한 법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여드릴 부분은, 자,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개인정보 침해.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분도 이제 기출문제로 출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이제 침해 현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침해 현황. 자, 침해 현황을 보시게 되면 우선 이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침해 피해가 있죠. 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자, 이 데이터는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어떤 그 데이터 자료입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침해 그 유형들 한번 여러분들이 볼 것 같으면, 자, 사업자가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가 72.5%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자가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동의가 없이 개인정보를 본래 그 용도의 목적이 있는데 누구에게? 제3자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사업자 개인정보를 막 무단으로 막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무슨 목적으로? 텔레마킹의 어떤 영업상의 목적으로 인해서 이용을 하거나 무단으로 동의 없이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경우죠. 그 다음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도용을 해서 게임 아이템 또 사이버상의 머니 그 다음에 캐릭터를 이제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을 합니다. 남의 것이 되겠죠. 그것을 도용을 해서 웹사이트 회원가입이 되지 않거나 나는 가입을 했는데 이게 가입되지 않은 것이죠. 또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자, 이런 순서로 해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자,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개인정보 이제 만약에 피해를 내가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 구제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 또 신고 접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그런 건수가 전체 한 48.2%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타인 정보에 대한 훼손, 침해를 도용하는 부분들은 25.5%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침해 현황과 관련해서는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침해 유형은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본다라는 것이죠. 자, 침해 유형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 자, 정보 제공자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자, 기업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마케팅,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상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갈등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발생이 되다 보니까 바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침해가 우려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보 주체가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자, 이용하는 그런 그 관계들 속에서 침해에 대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이 계속 유통이 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이. 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분들이 바로 침해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표류에서요, 유통 단계별로. 자, 침해 유형들을, 개인정보 침해 유형을 도표로 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침해 유형과 관련해서, 먼저 보면 이제, 자, 수입과 관련한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처리의 과정. 세 번째는 이제, 보관. 네 번째로는, 자, 이용하는 이런 단계죠. 그래서, 수입, 처리, 보관, 이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자, 침해 유형은요, 수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불법으로 막 수집을 합니다. 불법 수집. 자,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하다 보니까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동의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자, 그런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처리라는 부분에서는 자, 이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오류의 의미는요, 이런 부분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기록하거나 또 변경된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수정을 미처 못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리상의 오류가 되겠고요. 보관상에 있어서는 자, 부당하게 접속합니다. 부당한 접속. 자, 부당한 접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한 자료가 불법으로 유출이 돼요. 또 불법으로 누군가 열람을 합니다. 그리고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바이러스 감염 등을 통해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삽입, 변조, 파괴, 자, 기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료를 도난을 당하는 경우죠.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2차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죠. 자, 2차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수집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로 그것을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예요. 자,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것을 정보로 제공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악용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동의가 철회되거나 수집 목적이 이미 달성이 되는데 그러한 것을 불법적으로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유통 단계별로 봤을 때 침해 유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 침해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는가? 중요하겠죠? 침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중요한 부분은요, 이런 부분이죠.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타인이 나의 어떤 명의를 도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스팸. 계속해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부분들에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2차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어떨까요? 점차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요. 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시키자.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유출된 그런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서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있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계속 주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변경하는 캠페인을 계속 실시하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대응을 또 한라인을 통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이 주민번호라고 하는 것이죠.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이제는 금지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금지하자. 수집 금지하자. 이런 방안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IP라든지 IPN이죠. 자, 그런 분들 대체 수준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러한 주민번호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암호화 시키자는 얘기죠. 알지 못하도록. 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인식 제고를 해서 사업자 단체에서는 윤리강령을 제정을 해서 어떤 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는 자,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예방에 대한 요령을 이제 전파하는 자, 그런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하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유출을 이제 방지하는 경우입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자, 우선은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과 사전에 노출이 되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되겠죠. 예방을.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에 대한 사전 예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거 법률은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부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차후에 이제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호법에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민번호에 대한 대체 수단이죠. 수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언급이 좀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죠. 자, 인터넷에 있는 그런 웹사이트에 내가 가입을 하게 되면 통상 이제 주민번호를 꼭 입력을 시켜야 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사용하러 이면서 누군가 도용을 하고 또 침해하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라는 얘기죠?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IPN을 사용하자, 이제 그런 얘기죠. IPN을 도입을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한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자, 세 번째는 이제 보안 서버입니다. 자, 보안 서버의 확산이라고 했죠. 자, 이 서버라고 하는 부분은요, 별도의 하드웨어가 아니죠. 말 그대로 이제 사람으로 치면 두뇌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서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웹서버에다가도 SSL 인증서를 이제 설치를 해놓고 또 별도의 암호화 기능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서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안을 좀 강화시키자,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자, CCTV, 폐쇄로 텔레비전이죠. 그 다음에 위치 정보.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강화하자. 자, 이런 이제 방안들이 이제 모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CCTV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폐쇄로 텔레비전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 아동이라든지 보호, 부녀자 납치라든지 또 실종 사건,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CCTV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을 통해서 그 위치 정보에 대한 제공을 해준다고 한다면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에서 즉시 이제 위치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 홍보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서 인식을 제고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매년 이제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사업자들이 이제 보호 조치와 관련한 부분들, 또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이 되는 것을 예방을 시켜야 되겠죠. 또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기 위한 방지 대책, 대응하는 방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도 9월 30일에 전면 공포가 돼서
현재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그런 법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보자면 이런 얘기죠. 자,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취급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명시한 것이죠. 자, 이 원칙은요, OECD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8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명시해서 아예 명문화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개인정보 파일을 사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변경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 요건을 굉장히 엄격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유 목적 달성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것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개인정보 관리의 이제 투명성. 투명하게 개인정보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수집, 위탁, 관리, 목적의 이용 및 제공. 자, 그런 분들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시한다.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의 자기 통제권, 자기 정보 통제권이죠. 통제권을 강화한다. 자, 정보 주체로부터 본인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고요. 또 정정. 자, 정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청구권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삭제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사실신고 제도를 두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라든지 침해받는 경우에는 자, 이 당시에는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이지만 지금은 어디입니까? 안전행정부 장관이죠.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그런 관련 부서의 장관에게 그런 침해 사실을 신고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CCTV인 경우에도 자, 법적으로 규제를 했죠. 자, 이 부분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CCTV라든지 네트워크 카메라라고 하는 부분을 자,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해서 정확하게 용어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이런 CCTV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런 부분에도 법적인 규제의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다음은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에 대한 이제 사고죠. 개인정보의 유출. 그 다음에 노출에 대한 사고 대응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고 대응. 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노출이 돼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터넷에 이제 노출이 되는 주민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삭제를 해야죠. 삭제. 그래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2007년도 7월경에 자, 구글에서도 검색 DB를 통해서 주민번호가 노출이 되는 것을 상시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점검중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개인정보가 만약에 유출이 되고 노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대응 체계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이나 또는 노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합 대응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인터넷 중독은요, 여러분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인터넷상에서 게임이라든지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검색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가 지나치다 보면 일상생활에 도저히 이제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한국정보보호와 이제 진흥원에서는 한국형의 진단 척도를 이제 개발을 했죠. 척도로 해서
가칭 이제 K척도. 자, 이런 부분들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얘기죠.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용자들을 분류를 좀 했어요. 분류를. 자, 분류를 좀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위험의 사용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잠재적인 위험 사용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 일반 그냥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고위험의 사용자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자, 일상생활에 아예 장애가 많습니다. 금단, 이게 도대체 인터넷에 접속을 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으면, 게임에 접속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금단 증상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자, 내성이라는 부분들이 합계를 했을 때 한 70점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고위험의 사용자가 되겠고요. 자, 잠재적인 위험 사용자인 경우에는 이 고위험의 사용자에는 속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오고 금단 증상이 발생이 된다. 자, 일반 사용자인 경우에는 고위험이나 아니면 잠재적인 위험자에 사용되지 않는, 그쪽에 이제 속하지 않는 그런 집단으로 해서 이런 세 가지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인터넷 중독이 도대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심리적이거나 신체적인 건강을 많이 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장시간 예를 들어서 PC방 같은 곳에 공개된 그런 PC방에서 계속해서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게임이 중독이 되다 보면 실제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독이 되게 되면 뭐 학업이라든지 직장 생활에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사이버상의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폭력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어떤 그런 분들이 서로 하나의 그 사소한 말다툼이 실제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폭력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2차 범죄에 연관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자, 이러한 인터넷 중독이 된 사람들에 대한 상담과 예방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 활동. 자, 중독이 된 경우에 중독을 예방하는 그런 활동들을 전개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 이러한 인터넷 중독이 되었을 경우에 상담 사업입니다. 상담 사업을 지원한다. 자, 인터넷이라든지 휴대전화를 통해서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는 그런 사용자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중독이 되는 경우에, 자, 대처 협력 사업. 사업도, 자, 지원한다. 자,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어떤 그런 상담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하는, 자,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전문 인력을 이제 양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자, 현직 상담사라든지 상담을 전공한 자, 또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상대로 해서 자, 이러한 전문 상담사의 양성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터넷 중독 및 예방과 관련한 사업의 4가지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정보 시스템의 불법 해킹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불법 침입이죠. 자, 해킹이죠.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침해를 우리 해킹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실제로 행하는 자를 우리가 이제 해커라고도 하죠. 해커. 그래서 해킹이라고 하는 모습은 자,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정보 처리 장치라든지 정보 처리 조작에 침입을 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그런 기능, 전자기록을 함부로 열람하거나 간섭하는 그런 일체 행위를 우리는 해킹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킹 방법이 있죠. 이 부분도 이제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인터넷 해킹과 관련한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먼저, 자, DDoS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DDoS. 자, DDoS라고 하는 것은 분산 서비스 거부죠. 또는 분산 서비스의 거부를 공격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대 공격자들을 분산 배치해서 막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버 같은 경우에도 다운이 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러면서 이제 DDoS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니핑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니핑. 자, 이 스니핑인 경우에는 네트워크상에서 한 호스트에서 주위로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패킷을 엿보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계정이나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백도, 그리고 트로이 목마죠. 자, 백도와 트로이 목마는요, 일단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에 다 숨어 있다가 의도되지 않은 기능을 바로 실행을 함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나 아니면 웜 같은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되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푸핑이죠. 자, 이 스푸핑은요, 속입니다.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죠. 해서 이제 해킹을 하는 것인데, 마치 로그인 화면과 같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올려놔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에서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킹하는 방법을 우리가 스푸핑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퍼 오버플로라고 있죠. 자, 이 버퍼 오버플로라고 하는 것은 실행 프로그램에서 메모리 버퍼를 넘치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상 작동을 해서 원래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벗어나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 해킹하는 방법은 이런 5가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이 되고,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시스템이 파괴되는 경우죠. 자, 유형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자, 파일을 이제 감염하는 바이러스죠. 파일 감염 바이러스. 자, 파일을 감염하는 부분이니까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감염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com 또 .exe죠. 이거 이제 실행 파일들이죠. .com이나 아니면 .exe라는 이런 실행 코드를 통해서 감염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이제 예루살렘이라든가 또 캐스케이드, 자,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섹터. 자, 이 루트 섹터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디스크와 관련한 부분이죠. 플로피 디스크라든가 하드 디스크, 자, 이런들의 부트 레코드를 감염을 시키는, 자,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폼, 디스크 킬러,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스톤, 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부트 레코드가 있죠. 레코드 바이러스가 있죠. 자, 이 경우에는 부트 섹터 바이러스하고 좀 동일한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메모리를 이제 상주하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 형태다. 그래서 NIB, NTEXE, 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각적 바이러스가 있다. 자, 이 다각적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다변형의 좀 바이러스입니다. 일정하지 않고 계속 막 변하는 그런 형태죠. 부트 레코드하고 프로그램 파일을 다 모두 감염을 시킨다. 그래서 원헬프, 엠프럴러, 엔트락스, 티킬리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매크로바이러스인 경우에는 데이터 파일을 아예 감염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이 투여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MS의 오피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액세스 파일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업체 입장에서는 돈이라든지 시간, 자 이런 분들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W97M, 멜리사, WM, 나이스데이, W97M, 그루브,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매크로 바이러스와 관련한 부분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도 자 명예훼손도 있을 수 있고요. 유언비어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죠. 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언비어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명예훼손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사회 질서를 교란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굉장히 큰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정보 신뢰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사이버 폭포 효과라고 합니다. 사이버 폭포 효과. 자,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우선은 자, 정보의 전파력이죠. 전파력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자, 인터넷이라든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정보의 전파력은요, 엄청나게 파급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사이버 폭포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고의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막 유포합니다. 그러게 되면 그 피해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괴담, 근거하지 않은 자 그런 부분들이 유행이 되게 되면 이러한 사회적인 폭포 효과에 의해서 어떤 혼란이, 사회적 혼란이 가중이 되는 것이죠. 가중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찼다는 채선당뇨, 그 다음에 이제 한 대형 서점 식당에서 아이에게 뜨거운 국물을 뿌리고 도망쳤다는 자 이런 국물로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바로 이러한 사이버 폭포 효과의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지적 재산권의 이제 침해와 관련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서는요, 우선 우리가 먼저 자 새로운 유형의 지적 재산권 문제가 발생된다.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계속 사양이 높아지고 빠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급속하게 보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작, 특허, 상표, 영업비밀 보호, 자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든지 자 이런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적 재산권의 침해 사례가 좀 몇 가지 있죠. 사례를 보자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죠. 이것을 불법 복제합니다. 그것을 또 유포를 하죠. 굉장히 좀 악의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링크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상의 그런 글 자체도요, 무단을 복제해서 실어 날리는 경우죠. 세 번째입니다. 자, 도메인과 관련한 분쟁 사건도 사례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다는 얘기예요. 또 mp3 파일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음악, 자 어떤 그 음원이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법 유통,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전자거래의 안전, 그리고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신뢰성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전자상거래죠. 그래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자, 유형이나 아니면 무형의 상품을 자, 판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양 당사자 간에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그런 행위에 있어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내가 구매하는 상품이 A 상품인데 엉뚱한 B 상품이 오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부분이죠. 자, 지불 시스템이라든지 우선료와 관련한 부분들, 자, 계약을 내가 해지하고 싶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또 청약에 대한 철회, 통상 이제 14일 이내죠. 그렇게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청약 철회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자, 중고품을 내가 이제 구입을 했는데 상품 배달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날짜에 빨리 도착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허위 광고죠. 또 사기 광고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인해서 자, 무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면 얼마를 뭐 할인해 주겠다라고 해서 무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돈을 받아 챙기고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전화님 그런 것들 전부 다 스톱시키고 홈페이지도 다운시켜버리고서 도망치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물품을 직접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바로 전자상거래가 가지고 있는 상도덕이죠. 판매자들인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팸 메일과 한번 관련해서 한번 보자면은요. 여러분, 이 스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PC통신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내 개인의 메일 계정을 통해서 내 의사여부는 관계없어요. 막 무작위로 막 옵니다. 음란물도 올 수도 있겠고요. 대출과 관련한 부분, 뭐 사기성 도박이라든지 막 그런 부분들 많이 올 수도 있겠죠. 자, 불법 음란, 불법 복제물을 통해서 사회 막 무수히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고요. 또 바이러스가 유포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그러한 손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이러한 부분들을 무엇의 수단으로 해요? 바로 사이버 테러의 수단으로도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요즘도 이제 사회 문제로 많이 이제 문제제기되는 것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유사한 CD 프로그램을 내가 싸게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PC에다 설치해 놓고 보니까 내 PC에는 모든 그런 부분들을 순식간에 상대방 그 불법으로 어떤 해킹을 당하는, 자,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스팸 메일과 관련한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